10월 31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45% 하락한 2556.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6% 상승한 743.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미래산업과 비투엔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7% 증가한 79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77% 증가한 9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시장 추정치였던 영업이익 11조 원을 하회하는 수치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개최된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분기에서 HBM 3위의 사업화가 지연되었지만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4분기 중으로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HBM 사업에서 HBM 3위가 차지하는 매출은 10% 초중반인데 향후에는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시장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언급에 대해 엔비디아양 공급이 임박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 3.5%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종가는 보합권으로 마감했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HBM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 속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미래산업은 어제 장마감 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래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7% 하락한 17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51% 증가한 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실적이 개선된 주요 요인으로는 기존에 확보해놨던 수주 잔고가 매출화되고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등 신규 수주를 확대한 영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AD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이번 지드래곤 컴백 테마입니다. 지드래곤이 7년 4개월 만에 신곡을 내며 컴백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드래곤은 오늘 오후 6시에 파워라는 이름의 솔로 신곡을 발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파워는 강한 비트 위에 강렬한 랩이 더해진 힙합으로 이 같은 지드래곤의 컴백 소식에 관련주들도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성홀딩스는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과의 지분관계가 알려지며 상승했는데요. 신성홀딩스의 모회사인 신송GTI와 자회사인 신송식품은 각각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디지털조선은 메타버스 기업인 올림플래닛과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합작법인 형태로 세운 메타플래닛과의 업무 협약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경영권 분쟁 테마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이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하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은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해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고려아연과 영풍, MBK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의 주식 7만 주가량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독 기사도 있었는데 그다지 유의미한 물량은 아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지분 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고려아연은 약세를 이어간 반면 영풍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 밖에도 티웨이항공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제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자사주 주가수익 스와프 방식으로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최근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대명 소노그룹이 단순히 2대 주주로 남기보다는 경영권 인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자금 조달 소식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두 항공사를 두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며 티웨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비투엔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B2에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현재 데이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한국금융사와 정부기관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해지면서 B2N을 비롯한 AI 및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명확한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B2N은 어제 전환사채에 대한 만기전 취득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로보로보는 11월 6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에듀테크 아시아 전시회에서 AMD와 공동 부스로 참가한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에듀테크 아시아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및 교육과학 전문 전시회라고 하네요. 다만 AMD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비보존 제약은 최근 관절 강용 생체 재료인 트로피엔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비보존 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국산 38호 신약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산 37호 신약인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자큐보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안으로 국산 38호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CN플러스는 의성화학산 풍력발전 주식회사와 17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CN플러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써메이지는 라운드2가 개발하고 써메이지가 서비스 중인 갈레이드 게임에 새로운 영웅을 추가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규 신인 에로스와 페르세포네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한편 동신건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재건 관련주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가 어젯밤 급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트럼프 미디어의 급락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합주 3곳 중 2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재건 테마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간의 안보와 방산 협력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윤 대통령은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DS단석은 최근 필립스 66 인터내셔널과 1조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계약은 바이오 항공유 목적에 전처리 된 제품 공급 계약으로 DS단석의 최근 매출액 대비 9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경남제약을 비롯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강원도가 각종 가축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어제 원주시에서 럼프스킨 확진이 나온 데 이어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여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동물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주항공청이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부분이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협약은 2021년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이후 3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한국은 나사와 연구 협약을 맺은 5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민간 우주기업이 주도하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번 공청회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총 3년간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하는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방산 테마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이 그동안 시험 발사를 준비해온 대륙간 탄도미사일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작년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총 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장시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DKND는 최근 공급 계약 소식과 자사주 매입 소식, 그리고 한양증권의 저평가 분석이 동반되며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DKND는 지난주 184억 원 규모의 헤드센용 합성피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며 이번 계약 규모는 DKND의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익 소각을 위해 보통주 57만 주에 해당하는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는데요. 한양증권은 DKND가 극심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